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경 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경 면허는 사실 우리가 쉽게 조경 면허 하는데요. 업무 범위에 따라서 조경 공사업, 조경 식재 공사업, 그리고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흔히 우리가 종합면허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목원이나 공원 등 조경이 크게 들어가는 곳에 종합적으로 계획이나 관리, 조정을 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식재공사업이나 시설물 공사업 면허만 가지고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경 식재공사업 같은 경우는 잔디나 초하류,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식물들을 식재하거나 심고 유지 관리하는 면허를 말하고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는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으로 살아있는 식물들이 아니고 인조목이라던가 조경석 또는 우리 공원에 가면 많이 보이죠. 파고라라던가 벤치,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네, 그러한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면허를 받기 위해선 등록 기준이라는 걸 모두 충족을 하시고 각 등록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등록 기준이 필요한지 설명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자본금이 필요하십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던 개인 사업자든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억 5천 이상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통장에 1억 5천 있어서 통장 갖다 주면 된다? 아닙니다. 그에 마땅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이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한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 건설업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빼서 계산을 한 재무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재무보고서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회사가 재무제표가 있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외에도 뭐 예금 보유 내역 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검토되어지게 되는데요. 회사가 언제 설립됐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단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누가 만드냐? 아무나한테 시킬 수는 없겠죠. 우리의 재무제표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나 회사와 관계가 있는 기장 대리인들은 절대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판단하면 당연히 적격하다고 하겠죠. 부적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시고요. 반드시 회계나 세무, 경영지수 자격증이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해수류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법인 등기부 등본이기에 개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우리 자본금, 우리가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자본금이 생기죠. 그게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하고 만약에 다른 등록 사업이나 허가 사업을 하고 그것이 또한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도 1억 5천이 이상 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보통신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다. 정보통신은 1억 5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등록 자본금은 총 1억 5천 더하기 1억 5천 3억 이상이 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제조합인데요. 이 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예치를 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인데요. 왜 예치하시냐? 이 예치금은 나중에 면허를 받고 공사를 하실 때
뭐 하자라던가 계약 등 각종 위험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건설업은 그런 게 심하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을 들어주는 기간이고 미리 이 기간에 보증금을 넣고 와야만 면허를 내준다라는 수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 예치가 필수이시고요. 다만 이 예치된 금액은 2년 동안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으로서만 사용을 가능하신 거고요. 다만 2년이 지나면 대출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대출 형태이기에 내 돈이지만 이자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묶어놓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등록 기준은 기술자에 있습니다. 기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겠죠. 네, 이분들이 아무리 실제로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입증하는 서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격증이 있으시겠죠. 실제로는 일을 엄청 잘하시더라도 이분이 자격증이 없다면 그거는 그분만 아시는 거지 그 기술력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 외에 입증 서류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가 있는데요. 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는 거는 회사에서 발급하시는 서류입니다. 즉 회사에서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의 4대 보험이 등록을 했다. 라는 증빙 서류고요. 당연히 이 기술자는 회사에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기술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서류로는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가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는 회사에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술자 개인이 직접 발급하셔야 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떼시면 이 개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사명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뗐는데 우리가 면허를 등록하려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 즉 이중근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무조건 면허가 있는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신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수첩이나 아니면 다양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고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요. 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고요. 사무실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사무실 사진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임대차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 건축물 대장을 꼈을 때 임대인과 평수와 용도와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용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적합합니다. 네, 간혹, 주거용이라던가 거주, 주택 안 됩니다. 아무리 사무실처럼 꾸며놔도 주거용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실은 계약했으나 안에 사무용품이 없다면 사무기기가 하나도 없다면 이건 사무실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사물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등록 기준들에 대해서 다 충족을 하고 입증되는 서류가 있고 이거를 정리해서 관청에 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할 때 회사에서 직접 하긴 어려우십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하시고 재무관리 상태는 회계사나 세무사, 기술자 또 수첩을 받으려면 기술인 협회 또 가야 되고 공제조합 하려면 공제조합 가서 또 신청서 내고 예치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야만 마지막인 시청이나 군청, 구청 중에 면허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해솔에서는 이 설립부터 면허 접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솔과 함께라면 복잡한 일이 간단해지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해솔 CNI로 전화 주세요. 031-698-2316이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